포토샵에서 사용하는 파일 포맷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JPG 일 텐데요. JPG는 파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많이 쓰지만 품질이 손실되는 압축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저장을 하게 되면 JPG 상태로 계속 저장을 하게 되면 파일 손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테스트로 저장을 해서 로우 세팅으로 프리뷰를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실이 이루어지는데요. 파일 사이즈는 물론 더 작아지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최소 하이 이상으로 쓰고 있고요. 근데 뭐 10 이상으로 되면 그 이미지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10에서 8 정도 사이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또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또 JPG로 저장을 계속 한다든지 이러면 손실 압축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PSD 포토샵 파일 형식이고요. 그러면 모든 레이어와 어떤 효과를 주었던 것들 이런 게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손실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런데 다른 흔히 또 쓰는 파일 형식으로 PNG가 있습니다. PNG는 포토샵은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지만 PNG는 하나의 레이어이면서 투명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G 같은 경우는 그냥 흰색 종이에 이걸 그림이라고 치면 흰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뒤에 체크 무늬가 격자 무늬가 있으면 이 부분은 투명한 공간, 그래서 투명한 비닐 위에 이 잎을 그렸다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NG로 이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웹이나 이런 데 올렸을 때 여기가 지금 회색 배경이거든요. 회색 배경이 드러나면서 이게 나타나게 되죠.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JPG로 흰 배경에 저장을 한 걸 올리게 되면 밑에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흰 테두리가 나오고 이미지 영역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로고를 올린다든지 할 때 유용한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흔하게 쓰는 포맷으로 GIF가 있는데요. GIF는 인덱스의 단일 채널이 생기는, 그래서 256가지의 컬러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많이 작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픽 형식의 이미지에는 유리하지만 이런 이미지 형식에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되거든요. 파일 사이즈가. 이것을 JPG로 저장하면 79, 압축률은 아마 하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20KB 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픽 형식의 이미지를 저장할 때 GIF로 하면 파일 사이즈가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요새는 그 애니메이션을 포함할 수 있는 포맷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GIF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컬러 모드에 대해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RGB라고 되어 있고, 브릿지에서도 RGB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RGB는 기본적으로 여기 채널, 윈도우의 채널에 들어가시면 3개의 레드의 R, 그린의 G, 블루의 B에서 RGB인데요. 각각의 채널에 256가지가
색을 표현할 수 있어서 그것이 세 개가 조합이 돼서 가상혼합으로 이런 원색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웹에나 모니터 화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인쇄용으로는 CMYK, 그래서 이미지 모드 CMYK로 하면 이미지 모드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컬러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설정해 놓은 그 프로파일로 CMYK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CMYK로 네 가지의 색을 조합해서 감산혼합으로 이런 원색을 표현하게 됩니다. 색 영역은 RGB보다는 조금 좁기 때문에 색의 손실이 조금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인쇄용으로 하려면 반드시 CMYK로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전혀 인쇄용으로는 할 그런 계획이 없으면 RGB로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CMYK로 된 이미지를 웹에 올리면 제대로 색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CMYK로 혹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용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웹용으로, 만약에 웹용이나 모바일 기기용으로만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셔서 여기가 픽셀인 상태로만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녹화 중인 이 화면의 경우는 1680이거든요. 1680 정도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경우 1600 꽉 찬 이미지가 1680 정도 사이즈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안전하게 이 이미지를 웹에 좌우로 꽉 차게 쓰고 싶다. 그러면 18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800 픽셀. 그래서 OK 하면 기존에 30메가였던 파일 사이즈가 9메가로 줄면서 이 1800 픽셀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려서 꽉 차는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요. 근데 물론 요새 모니터 해상도가 대부분 2000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전하게 2500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너무 파일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트래픽도 많이 접어먹고 웹 서버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한 1800 정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모니터에서 볼 경우는 조금 깨지긴 하는데 약간 깨지기는 하죠. 거칠어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감안하고 그렇게 올리고, 요런 이미지의 경우는 확대도 되고 하니까 요게 한 740 정도거든요. 740 정도로 이미지를 변환해서 올리게 되고요. 본문에 들어갈 경우는 1000이나 1200 정도 자기가 원하는 해상도 사이즈에 맞춰서 하실 때 픽셀 단위로만 고려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웹용이 아니라 인쇄용이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복잡해지는데요.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쉬울 수 있겠는데, 만약에 누가 보내준 이 이미지를 써야 된다. 인쇄용으로. 여기서 이 말하는 인쇄는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게 아니라 그 인쇄소에서 책으로 나오는 그런 인쇄에 써야 된다 했을 때는 반드시 이 레졸루션 픽셀 퍼 인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잡지처럼 깨끗한 사진을 원할 경우에는 여기를 체크를 하실 때 이 리샘플로 해놓고 이걸 바꾸시면 이미지가 변환이 되는 거고 이미지 사이즈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 해제하시면 요 해상도를 바꾸면 그거에 맞춰서 이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을 하실 때 300을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나오는 여기는 인치로 되는데 밀리나 센치로 바꾸셔서 그러면 300 픽셀 퍼 인치 일 때 62mm까지는 사진처럼 깨끗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300의 의미는 뭐냐면 요게 뭐 아까 60mm였으니까요. 한 1인치 인치로 보면 이게 10인치니까 한 요 정도가 1인치가 되겠죠. 1인치. 요 1인치 안에 공간에 점이 몇 개가 있느냐. 점이 뭐 한 10개밖에 없다 그러면 굉장히 거친 모자이크 이미지처럼 되죠. 그러면 300개가 있으면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인치의 공간, 한 요 정도의 1인치의 공간에 점이 몇 개가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300개일 때 이 이미지의 경우는 62mm까지는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그게 해상도 개념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요새 디지털 카메라로 찍거나 뭐 휴대폰으로 찍어도 해상도가 굉장히 크게 돼 있거든요. 이건 아까 이미지 사이즈를 변환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경우 체크 해제하고 300으로 놨을 때 275mm까지 사진처럼 깨끗하게 나온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300일 때 근데 275mm면은 A4 용지의 가로가 210mm거든요. 그러니까 A4 용지로 이게 인쇄돼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뭐 A4가 가로니까 210으로 꽉 차게 할 거니까 210으로 변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큰 게 클수록 좋으니까요. 근데 뭐 파일 사이즈 감안해서 줄이실 수도 있겠지만 해상도 체크용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360까지도 미묘하지만 차이를 자세히 보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미묘하기 때문에 한 300까지. 근데 만약에 150 dpi다. 150 dpi면 신문 해상도처럼 약간 거칠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칠지만 뭐 550mm까지는 쓸 수 있지만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여기에 체크 해제 300으로 놨을 때 이 사이즈로는 안전한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 종이에 따라서 인쇄하는 종이가 아트지나 그 밖에 고급지면은 그런데 모조지나 신문용지 같이 거친 종이에 하게 되면 300으로 놔도 거의 이거의 반 정도 해상도밖에 안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전 사이즈는 300으로 했을 때의 이 사이즈가 안전한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리샘플 이 체크 박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체크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뭐 견본을 만든다는 의미로 이 원래의 이미지 사이즈가 체크되어 있으면 여기서 입력한 수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50이었는데 얘를 200으로 만약 바꿀 경우 2300 픽셀로 바뀌는 거죠. 또 여기서 해상도를 줄여도 또 사이즈가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Alt를 누르시면 이게 리셋으로 바뀌는데요. 리셋하면 처음 여는 상태고요. 만약에 여기를 체크를 해제했다는 것은
곧 3250에서 어떤 식의 그 크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낮은 수치를 넣으면 이 크기는 그대로 있고 사이즈가 줄였으니까 인치당 점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치당 400개가 넘게 들어가게 되는 식이 되고, 여기를 줄이면 이 해상도가 작아졌으니 그 이미지 자체는 더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뭘 넣어도 이 픽셀의 변화는 없게 됩니다. 리샘플에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는 어떤 수치를 넣어도 이 기본 픽셀의 그 값은 실제 사이즈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이즈고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300에 놓고 봤더니 62mm인데 이거보다 뭐 더 크게 써야 된다, 120mm 정도로 써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0mm로 주면 거의 반 정도의 해상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꾸로 2배 정도 키워서 써야 된다 했을 때는 헷갈리니까 다시 이미 사이즈 들어가셔서 300으로 놓고 (120mm) 정도로 써야 된다고 했으면 이거를 이렇게 1.57메가였던 거를 5.74로 확대되는 셈이고, 또 여기 퍼센트로 보시면 거의 200% 가까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렇게라도 확대해서 쓰시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그대로 그냥 작은 대로 그대로 인디자인 같은 데서 얹혀서 쓰시는 것보다는 중간에 픽셀 값을 채워주게 되거든요, 포토샵이. 그런데 여기서 오토매틱으로 두지 마시고 그러면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추가된 옵션인데요. 이걸로 놓고 이 리듀스 노이즈를 보시면서 하시면 이 외곽에 이런 노이즈가 생기게 되는데요. 확대했을 때 노이즈가 더 두드러지거나 이런 부분에 노이즈가, 이걸 또 너무 하면은 이게 이미지가 사진 같지 않고 약간 그림 같은 느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노이즈가 적당히 없어지는 정도로 이 퍼센트,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5% 이 정도로 해서 하시면은 조금 더 그나마 작은 이미지를 확대해서 쓰는 건 어쨌든 안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이 프리저브 디테일 2.0으로 해놓고 요 노이즈를 감소시켜 가면서 테스트해 보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포토줌이라는 전문 확대 툴이 있는데요. 이 프리저브 디테일 2.0이 나오기 전에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거는 더 전문적인 툴이라서 확대 전용, 더 엄청나게 많이 확대해야 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포토줌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렇지 않고 뭐 한 이 정도 확대할 경우에라면 프리저브 디테일 2.0으로 놓고 확대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초 범위는 넘어가지만 색상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컬러 세팅에 들어가시면 노스 아메리카 제너럴 퍼포즈 2가 아마 기본 값으로 포토샵 설치하면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로 하시면 sRGB에 US 웹 코티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많이 쓰는 세팅이고, 이걸 오히려 권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뭐 완전히 기초고 뭐 웹용으로만 쓴다. 특히나 포토샵을 웹용이나 뭐 모바일 기기용 화면용으로만 쓰고 나는 인쇄용은 뭐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세팅도 그냥 무난합니다. 그냥 기본값을 써도 그냥 모르면 어차피 모르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설정은 어도비 RGB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색 공간이 조금 넓은 거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색이 조금 더 많지만 모니터조차 이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광적인 약간 그 채도가 높은 색에 있어서 그런 색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높은 거는 프로포터 RGB가 더 높은 세팅인데요. 이거는 정말 그 완전 전문가 세팅이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마 기초 과정에서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으실 거고, 자기 모니터가 어도비 RGB를 지원하는지 체크해 보시고 지원하는 경우에 어도비 RGB로 넣고 쓰시면 좋고,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 세팅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저도 어도비 RGB를 추천드리긴 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하셔도 역시 웹 인쇄 작업에 필요한데 이걸로 하셔도 무난은 합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재팬을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쇄 기계가 일본 쪽이 많아서 이거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보통 그냥 이렇게 두고 쓰시다가 인쇄소랑 상의하셔서 이 어떤 컬러 프로파일을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정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US는 뭐 미국이고요. 웹은 윤정기 같이 이렇게 롤 형식으로 된 기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게 인쇄 기계는 아니긴 하고요. 코티드라는 것은 표면이 좀 매끈하게 코팅된 그런 아트지나 이런 스노우 계열의 종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언코티드는 모조지나 이런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인쇄 잉크가 많이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코티드는 인쇄 잉크를 먹지 않고 발색이 좋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 CMYK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저는 그 모조지에 인쇄할 때도 인쇄소에 문의했더니 이미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시 어떤 변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해서 이걸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기본값으로 쓰셔도 무방을 하고, 아니면 인쇄소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RGB는 색상 영역은 넓지만 그 sRGB가 웹에 안전한 그 값인 거죠. 그래서 어도비 RGB로 올려도 보는 사람은 오히려 채도가 떨어진, 표현하지 못한 색상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도 지원 못하고,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그 컬러 매니지드 브라우저라고 해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보는 사람이 또 모니터도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RGB로, 그리고 내보낼 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도비 RGB로 돼 있다 이걸로 쓰신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도큐멘트 프로파일 보면 얘는 sRGB, 얘는 어도비 RGB인데요. 어도비 RGB 그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웹용으로 이제 올려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세이브 에즈로 하시면 거의 그 프로파일이 어도비 RGB로 나가기 때문에 익스포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익스포트로 웹용으로 쓰실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나 화면용으로 쓰실 경우는 세이브 포 웹이나 익스포트 에즈로 하시면 여기 옵션이 컨버트 투 sRGB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내보내셔서 그거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색상 손실이 없이 모든 장비나 화면에서 똑같은 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전적으로 웹과 모바일용으로만 화면용으로만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냥 sRGB로, 이거는 어차피 인쇄용으로 필요할 때 RGB 파일을 CMYK로 변환할 때 이 프로파일을 쓴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무시하셔도 될 테고, 오로지 화면용으로만 작업할 경우에는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 그럴 경우 sRGB로만 놓고 하시는 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토샵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로 작업을 할 경우에 러 파일 된 걸 열면 기본 값이 어도비 RGB로 열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나 누가 보내준 파일을 열 경우에는 그거에 포함된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포함된 컬러 프로파일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토큰 사이즈 세모를 프로파일로 바꾸면 이거의 프로파일, 현재 프로파일을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 포토샵 프로파일이 sRGB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보내준 파일을 열면 그 파일이 어도비 RGB 같은 프로파일을 쓸 경우 그대로 어도비 RGB로 열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엔 또 자기 sRGB 세팅이 아닌 상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는 sRGB로 저장을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파일이 다 sRGB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가 보내준 파일이나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은 컬러 파일을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토샵 기초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